2부에서는 저와 고상철 선생님께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분들의 고민 플러스 실시간 채팅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썼던 그 고민도 바로 해결해 드리니까 2부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확실히 해결해 보시죠. 2부가 굉장히 기대되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깜짝 퀴즈가 여러분한테 나갈 거니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바로바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차까지 2부가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자,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둥 한번 하고 갈까요, 두둥? 하나, 둘, 셋. 두둥. 이렇게 해야죠. 잘 가셨어요. 네,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랜드에서 BTS RM을 맡고 있는 부동산 공보 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해?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수강생이 만들어준 이름. 자, 세법의 신 이성원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오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저희 선생님들의 선물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세법 담당하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네, 그럼 저희 2부에서는 지금 이 시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이 시기 가장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들 속 시원한 해결책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경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죠, 교수님? 예, 경품 이거 형님이 하나 딱 소개해 주시죠.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네, 제가 계속 제공되고 굿즈 있는데 세트랑 이거 굿즈 세트 아까 보니까 그 고상철 쌤하고 제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데 그거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했냐. 2부에서는 절대 이종욱 거 안 준다. 그리고 이제 이 산발려 있는 거 우리 네. 마구잡이로 쏠 테니까 활동 많이 하시면 바로바로 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 질문, 복습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사연들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네, 잠시만요, 교수님. 복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바로 들으시면 그날 수업을 들으시면 그날 바로 책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정 시간대를 오늘 예를 들어서 이론 강의를 한 3시간 들었다. 그럼 3시간 들었으면 그 3시간 부분에 대한 이론 정리를 스스로 책을 한 번 정도 읽는 시간을 좀 필요하는데 어떤 식으로 복습을 많이 하시려고 하냐면 동영상을 들었는데 또다시 동영상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영상을 2번 듣지 마시고 먼저 동영상 이론을 들으시고 첫 번째 동영상 이론 듣고 두 번째는 책을 간단하게라도 읽으세요. 읽으면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넘어갔다가 체크해서 이해가 안 된 그 부분만 짤강으로 들으세요. 짤강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복습이 되는 거지. 전체 수업을 듣는 것을 다시 또 수업을 들은다는 건 복습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이게 시간만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복습하실 때는 이론 강의, 책을 읽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약간씩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체계를 잡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공부 학습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떤 연구하신 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 333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의 기억력은 30%씩 자고 일어나면 까먹는데요. 그래서 네. 그날 강의 딱 듣고 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빨리 보면 빠져나가는 속도가 되게 느리다니까 그날 본 거 그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시간 정도 책 다시 보고 3일 뒤에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복습하는 게 되게 좋다고 저는 그 방법 강추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연으로 접수된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예. 네, 첫 번째 사연은 시간이 부족한 주부 제시 수험생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복습할 시간이 없는데 인강만 잘 들어도 됐는지 작년에 인강만 듣다가 지금 문제풀이부터 못 들어서 재수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좀 저희 솔루션 저희 이송원 교수님께서 근데 인강만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고 복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인강을 듣는 것 자체가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안 밀리고 마지막까지 아마 들으셨더라면 올해 작년에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7월부터 9월, 10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참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대한 그게 복습이거든요. 그게 복습인 거지. 실제로 내가 오늘 배운 걸 오늘 그 책을 파고 그 책을 막 씹어 먹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도 밀리지 말고 따라오세요. 진도 밀리지 말고 따라오시면 수업 시간에 저희가 왜 안 해? 하고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해! 그러고. 근데 이걸 아까 좋아하시더라고. 요즘 화 내신다고 그거 그러더라고요. 화를 안 낸다. 내가 화를 낼 시간이 없어서 안 내는 거지. 그런데 그 복습은 그냥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면 시험장에 갈 때까지 점수를 맞출 수 있도록 귀에다 계속 넣어주시니까 넣어주면 그걸 내가 받아먹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시간 없다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인강 밀리지 말고 잘 들으시면 그게 복습이기 때문에요. 그 시간만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 실시간으로 네 버럭송원 쌤 어, 인강 듣다 귀 버럭송원. 떨어진다고. 네 화내주세요라고 말씀 주시면 되네요. 화내주세요. 아니, 선토리님. 혼내려고 자, 세법들을 선토리님 드디어 갑니다. 자, 네. 갔습니다. 야, 선토리님, 오케이.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네. 저희 복습 관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초시 수험생이시고요. 이분은 지금 따로 복습을 하지 않고 동영상 회독을 하신다고 해요. 아, 예. 네, 근데 복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 이유가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은 좀 어렵대요. 그래서 내용은 파악은 되지만 문제를 막상 풀려가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회독하는 게 옳은 지금 복습 방법인지 다른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예.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동영상을 뭐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문제풀이 과정을 아직 안 해서 그렇거든요. 문제는 문제 풀면서 요령도 배우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유형에 대한 거 아직 못 배운 상태에서 이론만 복습하셔서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요약 이론을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요약 이론. 네, 이건 기본 이론은 40강 넘어가는데 그걸 1.5배속으로 해도 아무리 못해도 30강인데 그걸 네네. 다 돌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우리 7월달 시즌이니까 그쵸. 지금은 요약 강의나 특강을 좀 빨리 끝내는 강의, 빵꾸 노트라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메가랜드의 시크릿 특강이라고 이게 심혈을 기울인 특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특강 위주로 한번 빵꾸 노트랑 네. 빠른 시간 안에 복습하는 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복습 관련 6,400g. 내 살 빠진 나 안 빠졌는데? 6,400g이라고 하는데 조금 정확한 1,400g이라면 제가 수업 시간에 2,300g 빠졌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술을 안 먹거든요. 요즘에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술 안 먹었더니 2,300g이 빠졌다고 했더니 6,300g 빠졌다고 하시네. 이분 누구야? 이름 이거 조여 있네 이거. 누구였어요? 네? 6,300g. 다다이. 6,300g. 6,400g. 6,400g. 참. 네, 스타벅스 저희 아메리카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다음 대표 질문 특강. 네, 지금 정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어떤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특강 꼭 들어야 할까요? 정규 강의 특강 이렇게 문의를 제일 자, 많이 그러면 이제 주셨어요. 세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우, 오, 준비 다 해갖고 자. 왔네. 자, 보여드립니다. 저희 카메라에 다 좀 잡혀야 되는데? 네, 잘 보여야 되는데. 자, 보세요. 먼저 총론을 2번 정도 일단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강의로 저세 총론을 2번 정도 이렇게 들어만 주시면 그러면 세법에 대한 지금 시작을 해도 개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그러면 그걸 2번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5월, 6월 요약 강의로 따라오시면 돼요. 요약 강의를 따라오시면 이제 5월, 6월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내용 앞에서 총론에서 2번 정도 배웠던 내용을 다 정리를 다 해주니까 요약 강의에서 5월, 6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원포인트 7월 초에 제가 이제 하는 원포인트 네, 원포인트 그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을 병행을 해버리시면 이제 이론은 완벽히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선 문제로 해서 9월 초에 진행하는 백선 문제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버리시면 이론하고 문제하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 완벽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이 단계만 거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 강의를 다 듣는 것보다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마지막에 이론하고 문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초시생. 네. 초시생. 네. 그다음은 조시생.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대표 이제 사연 한번 어, 보겠습니다. 공법도 얘기하고 가야지. 네, 공법도. 공법은 시간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7월 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합격할 수 있는 이유는 공법은 우리가 이제 뭐 60점을 맞지 않아도 돼요. 40점을 맞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공법은 핵심 요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 특강이 있으면 핵심 요약의 국토개발법을 들었다. 그럼 바로 시크릿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국토개발법 파트 듣고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한 다음에 시크릿에서 도시개발법 파트 들으면서 한 바퀴 이상 돌리면 원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모아놨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40에서 50 사이는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선만 맞아도 되니까 일단은 시크릿하고 요약 특강 위주로 같이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창 보니까 사실 저희가 내일 모의고사가 있죠. 내일? 네. 근데 모의고사 준비보다 이거 듣는 게 더 재밌다고. 어느 분이에요? 네, 저희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정연기. 정영김. 정영김님 여기 고상철하고 이송원 굿즈 세트 나갑니다. 자, 그리고 넣어주세요. 특강을 꼭 들어야 되겠다 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깡깡공주님, 자, 특강집 제 사인한 걸 직접 드리겠습니다. 오. 자, 이거 당첨되셨습니다. 준비 다 갖고 오셨네. 네, 저희 교수님 사인이 있는 저희 사인 있어, 특강지 사인 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사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초시 수험생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다 들어있긴 하세요. 이분 그 내용에. 그래서 한정된 학습 시간이다 보니까 개강된 강의는 다 들을 수 없고 선택적으로 수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본 강의 외에 기출문제, 진도별 특강, 테마특강, 빵꾸 노트 등 여러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현재 단계에 추천해 주시는지. 직장인 초시생입니다. 네, 직장인 초시생. 직장인 초시생. 네. 자, 직장인 조시생을 위해서 네, 또 맞춤, 준비를 네. 해오셨습니다. 자, 다요. 그 이론을 최소화해서 직장인들이라면 이론을 조금이라도 좀 축소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 같은 경우는 그 전범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범위보다는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범위만큼. 그래서 예를 들어 세법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세 파트만이라도 그걸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론을 정리를 하면서 그 절 단위로 이론하고 절 단위로 해서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같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 1절을 공부했으면 그 1절에 대한 문제를 기출 예상을 같이 동시에 풀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없다고 그걸 넘기시면 안 돼요. 이런 이 네, 기출 문제하고 이런 예상 문제를 같이 동시에 그 부분을 병행을 해버리시면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틀렸던 지문들만 그 지문 하나하나에 대한 지문만 요약집이나 기본서에서 그 지문을 찾아가지고 다른 색깔로 표시하세요. 다른 색상으로. 그럼 책에다가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그 부분이 내가 오답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서 또 다른 다른 노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책만 봐도 어떤 지문이 내가 잘못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약집에다가 색상 표시해 놓고 잘못된 지문을 찾아내는 거,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교수님 정말 준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난 네, 그냥 왔는데 교수님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전 아까 전에 외웠죠. 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초시 수험생이에요. 네, 정규 강의 들을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핵심 요약 강의 건너뛰고 시크릿 특강만 들어도 되는지, 특히 공법, 세법 관련입니다. 일단 공법은 기본 이론을 한 바퀴 드셨으면 요약 강의 건너뛰시고 시간 없으니까 초시생이니까 무조건 시크릿 특강 꼭 한 바퀴 돌리셔 놓는 게 좋은 이유가 최소한의 점수를 맞춰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크릿 듣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핵심 요약에서 국토개법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공법은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세법은 지금 핵심 요약을 건너뛰어도 되는지. 핵심 요약 지금 현재 요약 강의는 건너뛰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요약 강의를 일단 같이 그 원포인트 정리하고 같이 병행만 해주시면 돼요. 세법을. 병행만 해주시면 되고 그 원포인트 교재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포인트 교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걸 여러분들이 이 지문만 분석해보 이 책을 3번만 보시면 14개는 맞거든요. 이 책 한 권에 진짜요? 대해서. 예, 진짜 맞아요. 진짜. 그래서 14개. 네. 네. 자, 이분 제가 이거 댓글 쓰신 분 중에 이안유님의 이안유님. 이분에게 이 책도 갑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이한님. 네. 네, 저희가 되게 이 대표 질문이 총 5개가 지금 그 대표 사례가 5개가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강까지 확인해 봤고요. 네, 세 번째는 문제풀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지금 가장 궁금한 학생들이 질문인 게 이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 문제 풀 때. 그래서 그건 한번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네,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사연은 시간이 부족한 주부 초시 수험생이에요. 다 초시분들만 위주로 있네. 제시도 있으신데 네, 지금 이번에 초시분들이 되게 많이 시간에 질문하신 거구나. 많이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는 너무 잘 듣고 있는데 네,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질문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이나 공식 네, 이런 걸로 지금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냐 해서 문의 주셨는데 고상조 교수님 어떻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2차를 포기해야 되냐, 2차를 포기 안 하고 그냥 계속 가야 되냐 이런 질문 하신 분 있었는데 그 감정평가사 시험이 원래 3월 달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6월 달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3개월이 늘어난 거야.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10월 30일 날 시험이 본다고 하지만 또 코로나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안 잡히면 대한민국에서 수능 다음으로 많이 보는 그렇죠.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또 뒤로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1차는 다 됐는데 2차가 좀 안 된 사람들은 그때 가서 또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뭐 100%는 아닌데 다른 시험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뭐 감정평가사 시험은 3개월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행을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뭐 2달이 연기됐다 1월 달에 한다 그러면 2달이라는 시간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 1차만 하던 사람들은 이게 총 맞는 기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놓지 말고 가시고 문제 풀이는 요령이라는 게 아니라 많이 푼 게 요령이거든요. 네. 이건 항상 공법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게 정답인 게 있어요. 네. 딱 이 부분에서는 항상 얘가 답입니다. 왜 나오는 건지 설명을 듣고 그다음부터 그런 문제는 유사하게 풀어 나가면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요령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7, 8월 달에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니까 네. 그때 그 과정을 따라오시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상처럼도 이야기하는데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같은 범위를 동시에 내가 여기를 풀었다고 해서 이걸 안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풀었더라도 똑같은 부분을 같이 풀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형도 알 수 있고. 유형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네. 기출 유형도 알 수 있고 선생님들이 예상하는 문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문제라는 게 그게 요령이에요. 그렇죠. 네네. 지금 우선은 학생들 지금 채팅창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문제만 풀고 틀린 거 요약집 보고 해도 되는지 이건 가능한 부분.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역으로 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문제를 먼저 푸시고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은 너무 패스하고 네네. 모르는 지문만 요약집으로 정리하고 그 부분만 동영상을 짤강으로 들으셔도 돼요. 짤강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희 다음번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초시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암기량이 너무 많다. 그렇죠. 특히 공법 암기량이 상당히 무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암기하고 막상 문제를 풀면은 다 틀린다. 네, 그래서 암기 내용과 문제 풀 때 완전히 다른 내용처럼 느껴진다고. 네, 그래서 강의 열심히 듣는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이제 아직까지 양은 전체 많은데 잘 나오는 부분을 외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 네네. 제가 그래서 시크릿 특강 한 이유가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만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26개는 매년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게 유형이 바뀌는 거라 그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푸시면 그래서 기본적인 점수는 나오고 그리고 제가 따로 별도로 뭐 암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짤막하게 찍는 특강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이 날 때 고상철 치면 그 유튜브 고상철 치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촬영해 놓은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지금 제가 또 있어요? 여기 질문 올려주신 거 보니까
그 구미 완두콩님이 세법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올려오신 게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분에게 네. 자, 이 책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이 책을 구미 완두콩님에게 갑니다. 자,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이 책을 7월 초에 저희가 특강을 하는 것인데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만 잡아버리시면 세법 확실히 잡을 수 있으니까 자, 이 책을 딱 잡아주시면 돼요. 자, 자 구미 완두콩님께 갑니다. 좋은데? 네. 축하드립니다. 완전 같이 좋아요. 채팅창에서도 막 박수 쳐주시고 저희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벌써 네 멘붕이 번째. 왔습니다. 네, 모의고사 점수. 네, 이제 모의고사 본격적으로 보시죠. 멘붕이 모의고사. 왔습니다. 네, 이 상황 괜찮은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첫 번째 사연인데요.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제시 수험. 이번엔 제시생이네요. 네, 제시생 나왔네요. 음. 역시 만약 8월 모의고사에서 몇 점 정도 나와야 제가 동차 합격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지. 교수님 덕분에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 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이거는 교수님부터. 네. 출제하는 사람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네네. 근데 시험은 상중하로 나와요. 근데 상중하는 틀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상이 좀 있고요. 중하가 있는데 그 시험과 똑같이 유형을 내버리면 이 상은 출제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공부할까봐 네. 그걸 없애고 중 문제를 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질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쉬운 문제는 좀 많이 빼고 공법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많이 맞출 수 있는 걸 많이 맞춰야 되는데 틀이라고 하는 문제는 빼버리고 중간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약간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것처럼 느낄 건데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실제적으로 보면. 예, 예. 네. 8월 이후부터는 자기 실력이거든 거의. 예. 네. 그래서 7월 지금 현재까지 모의고사는 점수가 자기 점수가 제 개인적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한 경력으로 봐서 지금까지 모의고사 점수가 한 37점 정도 넘으시면 그분들은 합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한 45점 넘게 맞으셨다 그러면 오, 나 잘했다. 40점 밑으로 맞았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조금 내가 몸이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너무 멘붕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문제를 낼 때 일부러 네. 그 세법은 특히 저희가 이제 저하고 임기원 선생님 두 분이서 모의고사를 낼 때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1번, 2번, 3번을 완전히 폭탄을 지뢰를 거기다 설치하자. 1번, 2번, 3번에다가 어렵게를 냈을 때 그 다음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저희가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를 어려운 난이도를 넣어놔요. 일부러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이제 7월달 모의고사 1번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아주 다루지도 않았던 문제를 1번에다 넣어놓고 그다음 마지막 40번 문제 마지막 문제는 또 이번에 개정됐는데 전혀 다루지도 않고 연도 중에 개정된 문제를 갖다 잡아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 모의고사 보신 분들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렸다. 그럼 그 틀린 문제는 오늘 틀렸지만 내일 시험에서는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틀려보시면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그걸 맞출 수 있기 때문에요. 훨씬 그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40점, 제가 개인 생각은 한 37점 정도만 넘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은영님께서 45점도 안 나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45점 안 나오셔도 지금 37점 정도시면 그렇죠. 네, 아직 45점이면 엄청 잘하는 건데? 네. 지금 엄청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점검을 시점에서. 안 했기 네. 때문에. 근데 8월 달 넘고 9월 9월. 달쯤 되면 전범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범위를 우리가 돌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10점씩 올라가요. 지금 40점이면 그때 일주일에 10점이니까 3주만 공부하면 합격하겠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채팅창에 두 분 말씀 믿고 지금 2차 포기 않겠다. 그렇지. 답변 포기하면 많이 안 돼요. 올라오셔서. 네. 네, 저희 한번 화이팅하고 갈까요? 자,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시간이 충분한 공부 올인형 제시 수험생이요. 시간이 충분하시대요. 네, 근데 작년에 동차 준비하셨는데 1차 합격하셨고, 네, 2차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셔서 올해 2차만 준비하는 40대. 한 문제 차이로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올라요. 정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고민을 저희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점수가 합격선에서 본인 스스로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 수준의 공부를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점수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윗단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윗단계라는 것은 저희가 특강을 하는 것을 특강 강의를 2번에서 3번 정도를 연속으로 들으시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특강을 듣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붙이고 한 번 더 붙여버리면 이제는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나는 다 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시거든요. 근데 지금 스스로 자기 스스로 불안하고 나 스스로를 못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믿고 내가 특강 교재 한 권만 2번에서 3번만 한번 집중을 해가지고 파버리세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점수는 아주 수직 상승하실 거예요. 저분 같은 경우. 그렇지. 그렇지. 너무 고민 안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분도. 이 재생의 특징이 뭐냐면 네. 첫 번째가 이거야. 작년에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데 다음에 시작을 하면 또 1월 달에 기본 이론을 해요. 그럼 또 기본 이론을 또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거를 반복해서 오기 때문에 시간을 좀 땡겨서 미리 좀 마지막 마무리 특강 했던 거라든지 좀 핵심 요약 특강을 네네네네. 빨리 땡겨서 좀 많이 여러 번 봤으면 점수 올라왔을 텐데 네. 자기가 한 개 차이로 떨어졌는데 다시 또 1월 때부터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하니 그 점수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더 땡겨서 더 빨리. 예, 네, 더 빨리 커리큘럼을 땡겨서 더 마지막 빨리. 강의를 먼저 그렇죠. 땡겨서 하는 게 아.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대표 질문이에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사연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초시. 네, 이제 시작했대요. 아. 근데 그 1차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제 전략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분 지금 저희 사연 접수했을 때는 네. 근데 지금 좀 효율적인 방법, 그래서 약간 커리큘럼 어떻게 들어야 되고 공부 계획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시험이 마지막 10월 30일내로 딱 정해진 상태에서 간다면 이분은 직장인이시면서 동시 2차로 간다는 거는 저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약 근데 진짜로 나는 무조건 올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1차 위주로 하면서 1차는 합격해야 되니까 2차는 공법은 이제 고득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과목을 하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40점 가락을 목표로 이제 넘는 걸로 목표로 간다면 시크릿 특강하고 마지막 특강 위주로만 계속 달달해서 가셔야 되고 네. 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법도 마지막 특강 위주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특강 위주로 공부하는데 요 마지막 특강 그러니까. 여기에요. 요 네.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하시는 거잖아. 그 조은희님이 애들 밥 주고 오셨다 해서 앞에서 못 보셨으니까 자 조은님에게 조은희님이요. 조은희님에게 이거 보냅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세법 같은 경우도 시간이 부족했을 때는요. 이론 정리를 한번 먼저 해놓으시고 이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중에서 어떤 강의를 들으셔도 좋으니까 하나만 선택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 특강집에 있는 지문으로 반복을 한 적어도 3회 이상은 하셔야 돼요. 3회 이상만 반복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 문제를 짧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완벽하게 해결되세요. 그래서 이 특강집 안에 보면 파트를 여러 파트를 이렇게 세분화시켰는데 이 세분화시킨 이 파트 만약에 제 1파트를 공부를 한다 그럼 이 파트와 관련된 문제를 다른 문제집의 기본서 예상 문제집 기출 문제집 세 권의 관련 문제를 동시에 풀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간 부족이 해결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집을 이번 달에 볼란다. 다음 달에 예상 문제집을 볼란다. 다음 달에 뭘 볼란다.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에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딱 모아서 밀어붙여 버리시면 3번 할 것을 한 번에 끝나니까 시간도 전략이 되고 이해도 훨씬 빨리 되고 그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혹시 여기 막 올라오는 것들 몇 네. 가지만 제가 답변을 네네, 드리려고 답변 하는데 주세요. 그 김준서님이 아까 쓰셨는데 작년에 저한테 사인을 받았대요. 근데 네. 사인 받은 것 때문에 떨어졌나 봐. 그래서 올해는 사인을 제가 못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커피를 드시죠. 커피라도 제가 사인한 거가 안 됐는데 뭐 힘 되시라고 제가 김준서님한테 우리 커피 2잔? 커피 2잔. 네. 올해는 꼭 합격하셔가지고 나중에 합격하시면 커피 2잔 저한테 다시 거꾸로 쏘시는 걸로. 그래서 김준서님한테 좀 네. 아쉽네. 제가 사인은 뭐 합격하려고 기원으로 드린 건데 그렇게 안 됐다니까 또 가슴이 아파서. 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한 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식국태는 우리 아마
마지막 정규 강의 때 할 거니까 그대로 수업 따라오시면 메가랜드 그대로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크릿 특강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시크릿 네. 특강이 어떤 건지. 그래서 공법 시크릿 특강 한번 교수님. 공법은 이제 그 시크릿 특강 그거예요. 최근에 7개년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왔던 것들 문제가 동일시 똑같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다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대표적인 유형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 해에 24문제 정도는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됐던 문제들 위주로만 그러니까 문제집 위주인데 중간중간 이제 이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달달해도 최소한 40에서 50을 맞출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책이기 때문에 네네. 꼭 정리하시는 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두 번째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초시 진짜 많네요. 네, 이번에도. 다 초시생이네? 네, 직장인 초시. 그리고 지금 5월부터 동차 목표로 공부했는데 시간 많이 부족한 상태고 기본 이론 절반 정도 수강했고 7월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과정이 되게 저희가 많은 부분 중에 어떤 거를 좀 봐야 될지 여기서 꼭 들어야 될지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데 아직 기본 이론은 절반 정도 수강한 상태라고 하시네요. 기본 이론이 절반 정도면 마지막까지 완강을 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기본 가장 이제 한 바퀴는 돌려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저희가 특강 강의를 해도 그걸 따라오실 수 있어요. 못 따라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기본을 한 바퀴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좀 들어주세요. 그치. 들어주시고 그리고 세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먼저 예를 들어서 이 원포인트 정리 책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원포인트 책 저희가 했던 거 요거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좀 보셔야 되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이제 백선이 있어요. 네. 백선 문제는 제가 지금부터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백선 문제 틀을 다 잡아놨어요. 잡고 모든 지문을 최근 기출문제, 다른 타 기출문제를 다 병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그 문제 한 지문 한 지문에다가 모두 잡아넣기 때문에 그 백선은 제가 자신을 하는데 백선 문제 100개면 세법은 16개밖에 안 나오니까요. 못해도 15개는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백선 문제를 뽑아줬을 때 안 나오는 지문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부 다 거의 다 나올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원포인트 정리 교재 하나하고 백선만 2개만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세법은 완벽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도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5가지 네. 대표 질문까지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지금 궁금증, 질문사항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일단 시크릿 특강은 이미 끝났어요. 끝나서 지금 동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그걸 한번 잠깐만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자, 그럼 시크릿 특강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진도를 나가는 파트가 6개 법이잖아요. 6개 법이면 내가 오늘 국토개혁법 핵심 요약을 한번 봤다. 그럼 바로 그 국토개혁법 파트만 동영상 들으시면서 끝내고 하나하나 파트를 요약하고 나서 시크릿 보고, 요약하고 나서 시크릿 보고 해서 6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하고 나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혼자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24문제에서 6문제는 확보를 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반복해서 다른 거에다 살을 붙이면 되니까 이미 한 2주에서 촬영했으니까 14강 정도 될 거예요. 네네. 14강 정도 되니까 한 4시간씩 하면은 3일이면 다 끝나니까 3일 정도. 그 세법은 아직 원포인트가 아직 안 했죠. 7월 초에 진행을 해요. 7월 첫째 주에 진행을 하니까 7월 한 10일 안에 올라갈 거예요. 그때 아마 들으셔도 되고 근데 원포인트 교재는 저희 메가랜드 안에 들어오시면 책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보시고 이제 들으시되 근데 세율 암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데 세율은 그 세율표 한 장짜리를 제가 드린 게 있잖아요. 그 우리 자료실 올려준 거. 큰 거. 네, 큰 게 한 장짜리로. 한 장짜리 올려드렸는데 그 한 장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여러 번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네. 집에서 결혼하신 분이라면 와이프 되신 분하고 또 남편 되신 분하고 둘이서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한 분이 세율표를 보고 부르고 한 분은 나는 퀴즈? 공부하는 사람 퀴즈로 하세요. 네. 하나 틀릴 때마다 딱밤 한 대씩. 딱밤 한 대씩. 그러면 암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그러면 좀 힘들다. 그럼 자녀들하고 하세요. 자녀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부르면 엄마나 아빠가 틀렸을 때 무조건 애들한테 1,000원씩 주는 거.
자, 1,000원씩. 그러면 한 번씩 틀려가지고 1,000원을 주면 애들이 또 안 해줄까? 또 안 해줄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용돈도 주고 내가 암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네. 쓰시면 돼요. 독거는 어떻게 하라냐? 독거는. 어디? 독거? 독거 어떻게 하냐? 땀나네. 독거는 애인을 만들어야지. 그 학원을 오시면 제가 대신 불러드릴게요. 제가. 네, 학원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네. 정지 씨 하나 드리자. 정지 씨. 그러니까 자, 지씨 하나. 정지 네. 씨. 자, 좋아요. 정지 씨는 네. 내 후트티도 좀 줬는데. 또 줘요. 그래, 좋아요. 독거라잖아. 자, 독거. 독거. 네, 저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네. 쿠폰. 네. 갑니다. 네. 네. 지금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다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아,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자격증을 따봤고 지금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슬럼프는 그냥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내가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아도 네. 시간이 되면 이게 시험장이 다가올 때쯤 되면 누구나 다 오는 것 같아요. 슬럼프는. 근데 그걸 빨리 그냥 지나가는 거냐 늦게 지나가는 거냐인데 한 번은 저는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술 한번 진탕 먹고 술 딱 깨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다시 하자 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이 안 돼요. 그냥 슬럼프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극복이라는 거는 뭐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공부하면서 좀 쉴 때는 좀 쉬시고 네. 뭐 이 시험에 목숨 걸고 하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오는 거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8월 초에 방학이 있잖아요. 그때 네, 뭐 잠깐 그때 여행 갔다 조금, 오거나. 네, 쉬시고. 근데 이게 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때 좀 컨디션 회복하시고 네, 저희 다시 시작하는 걸로 저희 커리큘럼도 진행이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학습 계획을 받으신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7월쯤 돼가지고 선생님 저 힘들어요. 저 공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린 게 뭐라고 처방을 내냐면 일주일만 쉬세요 그랬어요. 딱 좋네요, 저희 방학 일주일만.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은 그 쉬는데 시간에 놓으시면 되겠다. 절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디 가서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서 일주일간 쉬었다 와라. 일주일간 쉬었다가 와서 돌아와서 다시 전화해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뭐 못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서 이제 책을 넣을 수가 없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불안하니까. 이 수험생들은 근데 그러니까. 놀러 가도 책은 끼고 가. 아니 그러니까 절대 어차피 책을 안 못 갖고 보는데. 가겠다. 예. 책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몸만 가서 아무도 데려가지 말고 가족들하고도 다 떨어져서 일주일 동안만 살다 와봐라 어디서. 네. 그랬더니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안 돼요. 이제 불안해서 공부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주부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고 않죠. 직장인들은 직장 또 네. 다니니까. 근데 하루 정도 그냥 혼자 코인 노래방 있거든요. 코인 노래방 가보셨어요 혼자? 네. 근데 술을 먹고 한번 혼자 가봤어요. 근데 갈매기래 기록이잖아요. 한번 500원짜리 넣었는데 2곡인가 3곡이 나오더라고. 근데 막 부르다 보니까는 옛날 대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스트레스 좀 풀고 네. 오는 거지 뭐. 지금 좀 코로나여서 그래서 근데 집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집에 있는 네. 라이브 노래방 그 기구도 네. 있어요. 내 것도 네. 샀어. 그 마이크 마이크 있어. 좋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 거 해도 되고 혼자서 춤추고 노인 코레방이 뭐야? 코인 노래방인데. 노인 고래방이. 내가 이거 네, 잘라야 충격인데 이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라갔는데 제가 아까 봤을 때 이런 라이브 방송 너무 좋다고 실시간 소통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뭘 했었냐면 토요일 날 오후에 저는 이제 가까운 산에 한 번씩 혼자 올라갔거든요. 혼자 올라가서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샤워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일요일 날 오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하게 자요. 토요일 날 오후에 오전까지 공부를 하고 오후에 산에 잠깐 혼자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그냥 씻고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가지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일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월요일 날 해야 될 걸 준비하고 그때부터 다시 또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완전 이런 릴렉스하고. 식으로. 네. 그래서 하루 정도는 하루에 적어도 토요일 날 오후에서 일요일 날 오전까지는 자기만의 시간이고 자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몸을 쉬어주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특강 있는 날은 쉬지 마시고 특강 있는 날은 특강 들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선생님 저희 채팅방에 네. 한 분 경품 추첨해 주시고 저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님이 할게요.
저 교수님 저 8점 넘으면 커피 한 잔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미리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점 넘으시면 거꾸로 아니 카카오톡? 여기는 컵이잖아. 아니, 컵. 컵이에요. 자유님입니다. 자유님 미리 제가 한 잔 사드렸으니까 한 잔 드시고 시원하게 드시고 네. 꼭 합격해서 다시 만났으면 네, 저희 좋겠습니다. 합격자의 밤에서. 네, 네, 자유님. 네, 그럼 저희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과목별로 되게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법, 세법 고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의 여기에 고민하면 여기에 고민하면. 네, 저희의 고민함에서 네. 네, 2개씩 선정해서 두 개씩이요? 네, 분들이 사연 읽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법이니까 네, 두 개 다 뽑으셨어요? 세 장이 나왔네. 자, 일단 한 개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하신 분은 이름은 안 써 있는데 초시생이시고요. 직장인이십니다. 그래서 공법의 체계적인 정리 방법 문의하셨는데 공법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공법이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맨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는 것 없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빨리 한 바퀴 돌리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바퀴 돌릴 때 그때 공부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암기하면서 앞글자 따면서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체계도 특강 그때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루 제가 7시간을 촬영을 했거든요. 7시간 촬영했는데 1.2배속에서 1.3배속으로 들으시면 6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점심까지 해서 한 바퀴 딱 돌리고 나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 먼저 하실까요? 네, 교수님 말씀. 요약서와 원포인트 교재가 어떻게 다른지요. 그 요약서는 우리 기본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서 교재고 그 기본서 교재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비교 정리를 해가지고 그 하나의 내용을 양쪽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양쪽 내용을 서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율도 암기할 때 농지를 유상으로 치더가면 3%다 4%다 해놓고 어떤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그 우리 시험에 이게 정답인데 이건 오답으로 나온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원포인트고 그다음 요약집은 기본서를 완전 축소시켜 놓은 거죠. 기본서를 축소시켜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줄여드리는 거 이게 이제 요약서하고 원포인트의 차이점이에요. 네, 고산주 교수님. 제 마지막 제가 또 뽑았는데 유사한 게 나왔어요. 용종일 건폐율 암기 방법 문의해서 초시생이신데 직장인이시랍니다. 근데 올해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직장일 때문에 4월부터는 아예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다시 시작하려니 힘이 드네요. 공법 용종일 건폐율 쉽게 암기하는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미 수업 시간에 한 거라 제가 뭐 노래도 부르고 막 했었는데 우리 그 건폐율 용종률은 따로 별도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얘는 용도 지역을 빨리 머릿속에 뭐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유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이 순서를 몇 번 써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은 순서대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는 100% 나옵니다. 올해도 아까 전에 우리 이종훈 선생이 아까 올해 나올 문제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100%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저도 하나 찍을 텐데 건폐율 용종률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세법도 하나 하셔야죠. 근데 이 용종률 건폐율은 제가 암비오 특강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건폐율 용종 암기법 올려놨으니까 5분만 보시면 외울 수 있으니까 그 5분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그 원포인트 이게 1시간 정도 먼저 강의가 올라가 있는 게 또 잠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세법이 없을 건데 어디서 들으셨다네요. 그래서 다른 이제 분들이 이제 다른 강의했던 것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장님이 이제 강의를 1시간은 듣고 너무 좋다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 사랑장님에게도 책 한 권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책 다 뿌리는 거 아니에요? 5가지 갖고 줬구나. 네, 이제 하나 또 뽑아주시죠. 방송에서 오셨다는데? 방땡땡에서? 아, 공부 시간이 절대로 했던 거하고 다 똑같은데. 정말 아직 전 많은 과목 한 질문이 바퀴씩 있었어요. 돌지도 네. 못했는데 지금부터 동차해도 가능할까요? 세법이 점점 어려워져서 고민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부터 동차해도 충분히 합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전에
7월 초에 진짜로 동차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수업한 날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늘부터 제가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저희 수업하는 것만 따라오시면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오늘 배운 걸 오늘 다 이해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합격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8월 달쯤 되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오신 거예요. 왜 이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날 배운 걸 그날 공부하다 목 빠져버린 줄 알았다고. 목 빠졌고 목이 이렇게 하고 도저히 목이 안 숙여진다고.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동차를 합격하셨어요. 동차를 합격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중개사 사무실을 4개를 오픈하고 계세요. 엄청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믿고 하시니까 그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도 동차 가능할까요? 의문표가 이렇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나는 느낌표로 한다 이렇게 네.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밀어붙이시면 분명히 동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 선생님들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네. 메가랜드는 여러분들에게 빠른 합격, 빠른 공부, 빠른 합격 아시죠? 빠른 공부, 빠른 그렇죠. 학교. 메가랜드입니다. 메가랜드. 그래서 다른데 뭐 박땡땡땡이 아니라 메가랜드입니다. 네. 알겠시죠? 박땡땡. 네, 저희 땡땡. 교수님들 이제 저희 과목별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희 채팅창에 또 과목별 질문 교수님들한테 하고 싶은 채팅창에 내용 주시면은 저희 또 실시간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공법, 세법 궁금하신 분들 많이 질문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계시면은 지금 들으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죠? 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좋아요. 또. 이거 알림 설정도 해야 돼요. 좋아요. 그렇지.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딱 설정.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계속 보거든. 저희 이런 거 많이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하나 알림. 그 모션 만들어야 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렇게 해야 돼 모션을. 네, 저희 준비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실까요? 어떻게?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잖아. 좋아요. 창피해 괜히 했어. 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막 이러잖아. 나 미쳤나 봐. 네, 지금 많이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막 눌러주는 것 같아요. 네, 막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 꾹 많이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이게 한 번씩 한다. 네. 진지하게 눌렀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세법 질문 들어왔습니다. 법 개정이 잦은 편인가요? 그쵸. 아니 세법은 중간에 연도 중에 개정은 잘 없어요. 그치 연말에 네, 맞죠. 연말에 개정을 해야만 그 다음 연도부터 시행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17일 날 유일실 대책. 대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개정 법령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때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것들이라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는 이게 바로 적용한다 그러지만 법이 시행되고 나면 시행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언제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을 딱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강의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이게 세법하고 공법의 약간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세법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게 많고 공법은 8월 달에 개정되는 것도 있어요. 8월 달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말고 과밀 억제권역의 뭐 전매 금지를 확장한다는 거는 주택법 시행령이 나올 건데 아마 시행령 나오면서 바로 실시할 것 같아 걔는. 그런 부분은 그 올해 시험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제가 마무리 정리할 때 특강 때 다 할 거니까 네네. 수업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네. 정리는 저희 선생님들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저 술을 안 먹었어요. 술 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고 막. 그리고 그 개정된 내용이 반드시 나오나요 그랬는데 올해 개정 내용은 취득세에서 세율이 1세대 4주택자 있죠. 1세대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 요거는 아마 반드시 출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치 그런 중요한 거. 그거는 제가 미리서 알려드리는데 그건 7월 저희가 이제 이번이 6월 달이니까 7월 달 모의고사 출제해 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1세대 4주택하고 관련된 그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저희가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주셔도 될 거예요. 네, 저희 공법 관련해서 국계법은 왜 하면 할수록 어려울까요? 그게 원래 제일 어려운 파트가 국토개법인데 네. 국토개법 맨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우리가 정석 보면은 집합 이거 정석이란 말 알아들으실까 모르겠네. 수학의 정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 보면 앞부분만 꺼먹거든요. 앞부분만 꺼먹는데 뒤로 갔다 오면 또 앞에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또 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그런 느낌인데
반복이 약간 덜 돼서 그래서 조금만 더 하시면 국토개법이 이제 8개 정도만 목표로 가면 되니까 12문제 중에서 4개 버려도 돼요. 틀리라고 하는 거 틀려주고 8개 맞추면 완전 거기서 성공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삼태 네. 선생님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일타였을 거예요. 네? 저희 그것도 나왔어요. 합격 한 번만 말해주세요라고 나왔는데 교수님들 저 합격 한번 하고 갈까요? 한번 하시죠. 네. 자, 우리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같이 저희 해야지. 합격? 합격?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네. 야, 여러분들 합격? 합격!